살살 살기입니다. 이제부터 살살 살아보는 거 어떠신가요?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됐는데 지금은 돈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대, 30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돈이 없었죠. 월급은 빠듯했고 저축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지금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때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도 앞으로 벌면 된다는 느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 그 막연한 믿음이 불안을 눌러줬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길 날이 보이기 시작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더 벌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병원비, 노후 생활비, 자녀 결혼 자금, 생각해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게 돈이 무서워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줄어드는 시간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얻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약 2배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손실 회피 심리가 더 강해집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더 이상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돈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뉴스, 평균 노후 생활비가 월 얼마라는 기사, 누구는 퇴직 후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내 상황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실제 자산 규모보다 정보에 대한 노출 방식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나 불안한 정보를 많이 접하느냐가 두려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막연한 불안을 숫자로 바꾸세요. 두려움은 모호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막연하게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들어요. 지금 내 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앞으로 몇 년치 생활비가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숫자로 보이면 대응할 수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은 대응이 안 되지만 숫자는 대응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만 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하나, 가계부 앱 설치 하나, 재정 상담 예약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통제감을 주고 통제감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돈 걱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한국 중장년층의 특성상 돈 이야기를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끌어안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하는 걱정은 해결책 없이 쌓이기만 합니다. 배우자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 재정 이야기를 같이 해보세요.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돈에 대한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되 그것에 눌리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살살 살기가 말하는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살살 살아가세요.